오랜만이야, 카우보이. 이 영상의 시작을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계속이 얼마나 불필요한지에 대한 농담으로 열려고 했는데, 첫째로 그 농담은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 더 놀랍게도 토이스토리 5는 사실 꽤 괜찮았어요. 토이스토리 4와는 달리 토이스토리 5는 이미 완성된 시리즈에 뭔가를 더 의도적으로 추가하면서 진정으로 좋은 후속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아마도 가장 잘하는 일, 즉 캐릭터들을 선에서 악까지 순위 매기는 걸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스토리 5에서 캐릭터들의 행동만을 순위 매기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완전히 악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럼 회색지대에서 가장 덜 선한 캐릭터부터 시작해봅시다. 사실 이 부분에 들어맞는 캐릭터도 많지 않지만 가장 낮은 순위는 첼시, 카라, 그리고 하이디에게 쉽게 돌아갑니다. 이 아이패드 퀴즈 무리는 영화에서 진짜 나쁜 캐릭터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한 가장 나쁜 일은 어린 시절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보니에게 못되게 군 것뿐입니다. 이 갈등이 아무리 사소하고 유치해 보여도 사실 기술이 많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잃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빨리 어른이 되게 만든 현실을 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악당은 아니지만 분명히 못되게 굽니다. 토이스토리에선 거의 최악에 가깝죠. 그러니까 가끔씩 규칙을 어기는 이들을 불태우려는 살인적이고 배신하는 독재자를 제외하면 말이죠. 다음은 이 표현을 아주 미순하게 쓰자면 이 영화의 악당인 릴리 패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패드예요. 같이 놀아요. 캐릭터로서 릴리 패드의 역할은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과 꽤 비슷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이들의 행복을 걱정합니다. 다만 그녀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좋게 말해도 의심스럽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릴리 패드는 보니의 아빠에게 모든 장난감을 차고로 옮기게 해서 보니가 아이패드 키드가 되어 더 잘 어울리고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게 합니다. 그녀는 내 방식대로 하거나 아니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그녀에게 프라이드 신호 메달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게 봐도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릴리 패드는 보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한 양심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그 방법조차 통하지 않았을 때 더 그렇습니다. 물론 포키처럼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꼭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우디, 제시, 그리고 버즈 군단의 도움을 받아 보니가 장난감을 되찾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으로 회색지대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제 좋은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장난감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렉스, 슬링키독, 햄, 포테이토 헤드 부부, 포키, 프리클 팬츠, 보핍 등등. 이 목록의 이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헌신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렉스의 멸종 관련 대사는 꽤 괜찮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열정? 또야. 다음은 이 영화의 사실상 주인공인 제시입니다. 토이스토리 5는 제시의 팬이라면 누구에게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제시는 이제 주연진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어울려서 1편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죠. 기술 때문에 장난감이 쓸모없어질까 두려워진 제시는 실제로 기술 때문에 쓸모없어진 장난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영화 내내 거의 토이스토리 세계에서의 인종차별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제시는 난 너희 같은 애들은 싫어 또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건 기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당신은 그들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둬둘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녀는 기술 장난감을 싫어해 라프의 내면 메달을 차지해요.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녀는 릴리 패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더 나쁘게 보였어요. 릴리 패드가 잘못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적대적이었죠. 이 영화에서 그녀가 완전히 선한 인물은 아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이해됩니다. 이전 주인에게 버림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없게 된 장난감으로서 그녀는 당연히 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러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릴리 패드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기술 장난감 차별주의자인 제시가 말하는 괜찮은 녀석들 중 하나인 스마트 팬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 팬츠는 코엔 쿠난 오브라이언이 목소리를 맡은 배변 훈련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만큼이나 정말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비꼬는 성격이지만 처음엔 새 배터리를 얻으려고 제시가 불사이를 구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가 됩니다. 블레이즈가 그에게 순수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놀이의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그의 친구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제시의 오른팔 장난감 중 한 명이 되어 그녀가 보니에게 돌아가고 결국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틀라스와 스네피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스마트 팬츠의 친구들일 뿐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를 돕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제시가 불사이를 찾으려는 여정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제안했던 장난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빠른 항목, 보니의 부모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캐릭터는 주인공을 돕기 위해 등장합니다. 딸을 아이패드 키즈로 만들 뻔했기에 더 낮은 순위로 들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딸의 스크린 타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딸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은 즉시 채팅을 비활성화해 딸을 보호합니다. 이들에 대해 가장 나쁘게 말해도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고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란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보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니는 토이스토리 캐릭터 중 제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 못했지만 이번 영화에서 그녀는 놀랍고 현실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니가 거의 아이패드 키드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농담이 꽤 많아서 오늘의 나태 신호 메달을 받을 만하지만 그녀에게는 우정이라는 강한 동기도 있습니다. 보니는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태블릿으로 노는 것보다 장난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래들과 공감하거나 어울리기가 더 힘듭니다. 보니가 네 번째 영화에서 우디를 버려 짜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우디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보니도 친구를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카우보이 인형을 소홀히 한 게 가장 나쁜 일이라면 저희는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은 When Somebody Loved Me의 에밀리입니다. 토이스토리 2에서 그 가슴 아픈 회상 장면의 주인공이자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기부해버린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선 제시는 수제품입니다. 에밀리는 제시를 이베이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대신 좋은 추억을 만들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영화에서 에밀리가 제시에 대해 절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예전에 제시와 함께 놀던 언덕에 타임캡슐을 남겨두었고 심지어 자신의 딸 이름도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니까. 그런 작은 디테일이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한 소녀가 성장하면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존재를 결코 잊지 않는 진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로 바꿔줍니다. 인간 캐릭터 중 최고 순위는 블레이즈입니다. 블레이즈는 제시가 테크 장난감을 처음 만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레이즈가 자기 말 헛간에서 불사이를 데려가자 그를 되찾기 위해 따라가지만 곧 블레이즈가 보니의 친구가 되기에 아주 좋은 후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이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장난감을 사랑하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열정적입니다. 게다가 동물들을 다루는 데에도 정말 능숙하죠. 또한 그녀는 가족 친구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 분실 책임도 없으니 그것도 한몫하죠. 그래, 아직 그 일로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야 보니. 하지만 이제 인피니티 그리고 다음 순위로 갈 시간이야. 다음은 최고의 B플롯, 첨단 기술의 버즈 군단이야. 영화는 첨단 기술의 버즈 라이트이어 장난감들이 가득 담긴 버려진 운송 상자가 사막섬의 표류한 장면으로 시작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말 최고의 플롯 포인트야. 창자에서 막 나온 순간부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던 버즈와 달리 이 버즈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갓 태어난 아이들 같아. 물론 이들이 우디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긴 하지만 자신들이 저그의 요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바로 풀어줘. 그리고 버즈가 그들에게 장난감으로서의 진짜 목적을 말해주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친구들을 돕기로 해.
굳이 이들에게 불만을 하나 꼽자면 캠프장에서 버즈 중 한 명을 두고 떠나는 그 장면 정도일 거야. 위대한 녹색 장난감 군인이 말했듯이 좋은 군인은 절대 동료를 두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버즈 라이트이어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제 전체 시리즈에서 버즈는 서남의 금메달리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5편에서는 그의 덜 바람직한 면모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들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가장 안 좋을 때는 제시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우디라는 이유로 우디에게 질투를 드러내며 자신이 제시의 부보안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모든 건 버즈가 제시에게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영화 내내 제시에게 고백하려고 자신을 북돋우는 데 시간을 보낸다. 솔직히 그냥 스페인 버즈 모드로 전환하면 될 텐데. 나의 사막의 꽃. 나는 오늘 밤까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어. 이 역할로 그는 욕망과 질투의 죄인 메달을 모두 얻게 되지만 사실 결국 그는 어디까지나 버즈 라이트이어일 뿐이야. 우디가 히임 군단에게 납치당했을 때 버즈는 주저하지 않고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본의를 돕기 위해 모집해. 이 우주 레인저는 진정한 영웅이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악한 황제 저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는 악의 고리를 끊어냈으니 더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서남의 동메달은 우디에게 돌아가야 해. 그래, 네 번째 영화가 우디가 그룹을 떠나서 잃어버린 장난감이 되는 감동적인 결말로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무전기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 이것만 봐도 우디가 보니 제시, 버즈 등 친구들을 여전히 아낀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디는 다들 공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우러 나서 여전히 앤디의 장난감들을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 게다가 우디는 나무에 걸린 낙하산 인형처럼 야생에서 길 잃은 장난감들을 구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우디는 고귀한 보안관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마음이 더 순수한 두 친구가 있어. 불스아이에게는 서남의 은메달을 주고 싶어. 솔직히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불스아이는 장난감 말의 몸을 가진 강아지나 다름없거든. 불스아이는 제시 곁을 항상 지켜줘. 제시가 블레이즈와 영원히 함께할까 고민할 때도 불스아이는 부니에게 돌아가는 레버를 거부하면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지. 하지만 그의 충성심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은 아니야. 제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기꺼이 지적하기도 하지. 제시가 스마티 팬츠와 친구들을 쓸모없다고 하자 불스아이는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친구의 양심 역할을 하며 옳은 일엔 사랑하는 이에게도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가장 있는 마지막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어. 바로 블레이즈의 애완돼지 지미 딘이야. 불스아이가 장난감 말의 몸을 가진 강아지라면 지미 딘은 돼지의 몸을 가진 훨씬 더 크고 다정한 강아지야. 이름은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전설적인 존재야. 먼저 그는 제시를 블레이즈의 다른 장난감들이 머무는 놀이집으로 데려가면서 그 과정에서 스마티 팬츠를 소개해줘. 이게 제시가 불스아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돼. 그리고 제시와 불스아이가 블레이즈에게 옛날식 놀이를 보여줄 시간이 되자 지미디는 기술 장난감들을 옷장에서 꺼내서 그들도 재미에 함께할 수 있게 해줘. 이 돼지는 혼자서 장난감 차별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시절이든 힘든 시절이든 주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지미 딘에게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시청해줘서 고마워. 이 선에서 아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슈퍼마리오 갤럭시 선에서 아까지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